안녕하세요. 집체훈련심사센터 정윤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통합심사 설명회 할 때 매번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부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 설명회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통합심사 추진 방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심사 추진 방향 목차는 이제 화면과 같고요. 저희가 지난 4월 심사평가 체계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드리고 의견 수렴 절차도 가졌습니다. 이번 통합심사에는 그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추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CS 적용 유연화입니다. 실업장국기 훈련과정 편성은 전체 훈련 시간의 70% 이상 NCS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통합심사부터는 총 훈련 시간의 70이 아니라 60%까지 조금 완화했다는 거 안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직자 훈련 과정 중에서 훈련 목표에 필요한 내용만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정 직무교육과 40시간 미만 단기 과정은 NCS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NCS 비적용 허용을 한다는 좀 완화되었다는 것도 안내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NCS를 적용할 수 없는 교과목들이 있겠죠. 그런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NCS 비적용이 허용된다. 그래서 저 NCS 적용이 점점 유연화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과정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통합심사부터 저희가 그 NCS 세분류, 국기 직종, 그리고 자격증 별로 기준 훈련 시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는 훈련 시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적정 훈련 시간을 편성하기 위해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 훈련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조금 더 고민해서 재정비한 자료를 그 저희 자료집에 부침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준 훈련 시간은 웬만하면 준수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부득이하게 기준 훈련 시간보다 초과해서 편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왜 초과해야 하는지 사유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유에 대한 적정성을 또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할 및 융합 자격 과정의 기준 훈련 시간은 직종별 부적합 사례 그리고 편성 가이드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성과 기반 심사 강화. 네. 저희가 실업자 계좌제 훈련 과정은 훈련 성과가 높은 직종 훈련 중심으로 좀 공급하는 것이 방향인데요. 고성과 직종의 심사 기준을 조금 완화하고 성과가 낮은 저성과 직종의 기준을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안내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궁금하신 게 어떤 직종들이 완화가 되고 어떤 직종들이 강화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결과 발표할 때쯤 저희도 이 자료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 발표할 때쯤 이건 확인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훈련 공급량이 많은 8개 분야, 그러니까 NCS 소분류 기준으로 1번부터 8번까지 이제 안내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신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 적정 심사 기준이 또 상향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훈련 편성 가이드 정비 및 제공 확대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출제 기준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죠. 기존 제공되었던 조리 기능사와 국기훈련 편성 가이드를 좀 정비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 일부 과정에 대해서 편성 가이드도 좀 제공 확대해드렸으니까 뭐 참고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시설 조건부 확대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훈련시설은 삭제 조건부만 있었습니다. 네, 일부 실제 훈련시설 기반으로 과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 훈련시설에 대해서도 조건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새롭게 도입되는 심사인데요. 실업자 국기는 산업지역 인력 수요 심사가 이제 도입이 되어서 적용됩니다.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훈련 공급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지역 인력 수요 심사가 도입되었는데요. 이 심사가 도입됨에 따라서 실업자 국기는 유효기간 연장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산업지역 인력 수요는 어떻게 이제 산정이 되냐면요. 훈련 실적과 훈련 성과, 그리고 채용 동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인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종, 지역별 선정 규모를 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의 정원을 기반으로 선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산정인데, 이거는 이제 산업지역 인력 수요 심사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심사가 도입됨에 따라 실업자 국기 동일 유사 과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전까지는 동일 유사 과정은 한 개 과정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었는데요. 이제 동일 유사 과정도 여러 과정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단 무분별하게 과정을 신청하시는 건 당연히 이제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만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정된 과정은 반드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실업자 국기에 대해서 또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신규 설립된 기관이 국기 훈련에 바로 진입이 조금 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하반기 운영 과정부터 이제 관련 실적을 보유한 기관만 신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0년 하반기 운영 또 통합심사 준비할 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시 가능 직종과 NCS 확인 강사는 통합심사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등록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시 가능 직종 같은 경우나 NCS 확인 강사는 365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인증평가 시 그리고 통합심사 전 1년에 한 2단계에 걸쳐서 별도 기간을 부여해서 승인할 예정이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통합심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통합심사 개요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심사 개요입니다. 목차는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신청 자격 및 대상, 그리고 신청 한도, 일정과 방법, 그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청 자격. 그러니까 통합심사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데요. 총 3가지를 충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기간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 2019년 인증평가는 최종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증평가 진행 중인 기관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저희 통합심사 공고나는 그 일자 기준으로 인증 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는 실시 가능 직종과 NCS 확인 강사를 승인받은 훈련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당 훈련 과정이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선정 제외된다는 거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신청 대상입니다. 저희 총 4가지 훈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실업자 국기,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개인, 사업주 위탁 훈련에 대해서 집체 훈련 과정만 신청 대상입니다. 원격 훈련 과정은 또 별도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 훈련 과정은 제외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항 좀 중요해서 저희가 좀 앞단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행정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인증 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중간에 인증 등급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최종 선정 제외됩니다. 세 번째는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 과정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경우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과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훈련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청 한도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신청 한도는 연간으로 부여하고 있고요. 지금 안내드리는 신청 한도는 2020년 운영 과정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통합심사가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실시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과정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운영에 이제 활용하실지 하반기 운영에 활용하실지 잘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규 기관과 실적 보유 기관이 그러니까 운영을 한 기관은 신청 한도수를 좀 다르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관은 실업자 국기 2개, 실업자 계좌제 5개, 그리고 재직자 훈련은 이제 2개 합해서 10개까지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업자 훈련은 최대 5개, 그러니까 실업자 국기와 계좌제를 합쳐서 최대 5개,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최대 10개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년 동안 신청 가능한 과정수 총합이 10개겠죠. 이 안에서 훈련 사업별로 어떻게 신청하실지 이제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9년 실적 보유 기관으로 인증 등급 획득한 훈련 기관은 이미 운영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신청 한도를 산정합니다.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설명의 자료집에 보면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운영한 과정이 기본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운영 과정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통합심사에서 운영 과정수라고 하면 5인 이상 운영한 과정이 됩니다. 5인 이상 운영한 과정이 만약에 3개다 이러면 1단계에서 3과정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제 2단계입니다. 일반 기관과 우수 기관이 운영 가능한 배율이 다릅니다. 우수 기관은 운영 과정수의 곱하기 1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기관은 운영 과정수의 곱하기 1.5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운영한 과정수를 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 다음에 차감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 과정을 보유하고 계신 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미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걸 그만큼 차감합니다. 이걸 유효기간 미종료 과정수를 차감한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개설하지 않은 과정도 0.5만큼 차감합니다. 이 기준은 2018년도 1년 동안 이제 선정되었던 과정 중에서 5인 이상 운영하지 않은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0.5를 해서 그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한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신규 기간보다 신청 한도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 기간의 신청 한도만큼은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5번째 최소 한도 보정이 그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받은 과정은 한 건당 2개 과정씩 추가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신청 한도는 통합심사 신청하실 때 전산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실업자 국기는 몇 개, 그 다음 실업자 계좌제는 몇 개 신청하실 수 있는지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확인하신 다음에 1년간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청 과정도 당연히 신청 한도수에서 차감이 되니까 이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한도가 10개인데 지금 이미 이번에 한 9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더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이 한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신청 한도수 확인하시고 신청 과정수 확인하시면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일정 및 신청 방법인데요. 저희 조금 전에 안내드린 것과 같이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 11월 1일 금요일 6시까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청 마감일에는 저희 전국에 계신 훈련기관들이 과정 신청을
하신다고 시스템 과부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 주시지 마시고요. 우선 신청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 끝난 다음에 수정 보완 기간이 있습니다. 수정 보완 기간도 그 다음 주 11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3일간 부여가 되는데요. 저희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 수정 보완 기간이나 신청 기간은 10시부터입니다. 10시 이전에 전화하셔서 저희 시스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0시부터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 보완 기간에는 신청한 모든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이거는 돼요, 이건 수정 안 돼요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요. 신청한 모든 내용을 모두 수정 보완 가능하니까 수정 보완 기간도 활용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당연히 수정 보완 기간 11월 6일 마지막 날까지 완료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 6시, 5시 이때쯤 또 시스템 과부하가 걸리니까 미리미리 수정 보완 완료하셔가지고 신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결과 공고는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 날짜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할 건데 혹시 심사 일정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심사평가 시스템 통합심사에서 저희 2020년 상반기 운영은 2019년 9회차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 관련 규정을 꼭 준용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아마 해당 과정 운영하시는 기간 다들 아시겠지만 별도로 직종별 부적합 사례집에 추가 안내 자료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이게 좀 중요해서 주황색 표시로 안내 드리는데요. 2020년도에 표준교재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표준교재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2020년 개정된 표준교재가 아닌 과정으로 운영은 불가능하시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신 과정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표준교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내 같이 드리니까 저희 쪽에 또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으신데요. 설명의 자료식에도 아마 관련 경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특화 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인데요. 중소기업 특화 사업주 위탁 과정은 신청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요.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경영만 신청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심사평가 시스템을 신청하는 내용 말고 추가로 좀 더 제출해야 되는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반드시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훈련은 지역별 훈련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비수도권의 의무 개설이 필수로 개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 정원은 꼭 30명 이내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련된 사항은 설명의 자료집 33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영업자 특화 과정입니다. 제가 1년 전 통합심사부터 자영업자 특화 과정이 이제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훈련 대상은 자영업자이고요. 실업자 계좌제로만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신청하실 때 반드시 자영업자 실업자 계좌제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사항은 신청한 훈련 과정 강점에 반드시 자영업자 특화 과정이니까 어떤 것들이 차별성 있게 우리는 훈련 과정을 편성했다. 이런 거를 반드시 기술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 교과목도 자영업자 관련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어야지 이 과정은 자영업자 특화 과정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특화 과정은 과정 적정성에서 이제 적합이 되면 성과 적정성 심사에서 우대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사 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성과 적정성 심사를 이제 없이 과정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만 운영하실 때는 실시 인원 중에서 20% 이상 자영업자를 모집했을 경우에만 운영 가능하시니까 요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자영업자 특화 과정이 아닌데 저는 그냥 일반 과정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체크를 잘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반드시 일반 과정인 경우에는 자영업자 특화 과정에 체크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특화 과정을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자영업자 특화 과정의 강점 그리고 관련된 교과목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통합심사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심사 절차 그리고 저희 심사 절차에 따른 단계가 있습니다. 직종 분류 검토, 기본 요건 심사, 훈련 과정 적합성 심사, 훈련비 심사, 유효기간 연장 심사, 마지막으로 이의 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 절차입니다. 아마 이 그림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준비 단계, 그러니까 저희 통합심사 신청하시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인증 등급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기간 사전 등록, 그러니까 실시 가능 직종과 훈련 교강사가, 그러니까 NCS 확인 강사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거 왜 계속 반복해서 안내 드리냐면요. 통합심사 신청 기간에 부랴부랴 실시가능 직종 신청하시고 NCS 확인 강사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현재는 지금 365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NCS 확인 강사 승인이 늦게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에서 사전에 신청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시가능 직종 아니면 훈련 교강 NCS 확인 강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바로 돌아가셔서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통합심사 신청 기간에는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가 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단계입니다. 통합심사 신청을 하고 직종 분류 검토를 거쳐서 첫 번째 기본 요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는 크게 또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 제한 분야, 과정 적정성, 그다음에 실업자 계좌되는 성과 적정성 심사를 하고요. 실업자 국기는 산업지역 인력 수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적합이 된 과정은 이제 운영이 가능하신데요. 그런데 NCS 지원 단가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훈련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훈련비 심사에서 실비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최종 적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비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적합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단계까지 부적합된 과정은 이제 이의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의심사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 다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종분류 검토입니다. 훈련 과정에 직종 코드가 적정한지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훈련 과정의 훈련 목표와 구성되어 있는 훈련 내용이 신청하신 직종과 일치하는지 적정한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신청한 직종과 일치하지 않는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NCS 코드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 선택은 주직종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훈련 시간이 가장 많이 편성된 직종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종은 훈련비와 그리고 저희 성과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니까 훈련 과정 편성할 때도 참고하셔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기본 요건 심사입니다. 훈련 과정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본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훈련 기간 신청 자격, 과정 편성의 기본 요건, 그리고 NCS 적용 필수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계별 심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부적합이 되면 최종 부적합이 됩니다. 첫 번째 훈련 기간 신청 자격입니다. 실시가능 직종을 승인받은 직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사업주와 사업주 단체 시설, 그러니까 시설 유형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은 사업주 훈련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시가능 직종이 훈련시설 유형과 다른 경우에는 훈련 과정이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처분 내역이 반영됩니다. 수정 보안 마감일, 그러니까
11월 6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인정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됩니다. 그리고 과정 편성 기본 요건을 보게 되는데요. 훈련 시간, 그리고 훈련 기간, 강의실 면적의 최소 기준은 이 단계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NCS 적용 필수 기준입니다. NCS 훈련 기준이 개발된 1001개 직종 중에서 951개 직종은 반드시 NCS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50개 과정은 이렇게 BNCS 과정으로 편성하셔도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업자 국기는 총 훈련 시간의 60% 이상, 실업자 계좌제, 그다음에 사업주 위탁 재직자는 40% 이상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타 NCS 적용 여부 가이드는 부침2에 또 별도 가이드가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업자 훈련은 능력 단위로만 편성이 가능하고요. 능력 단위 시간은 지난 통합심사부터 최소 1시간, 최대 150시간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유연화하였습니다. 재직자 훈련은 능력 단위가 아니라 능력 단위 요소로도 편성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되고요. 훈련 과정 적합성 심사입니다. 훈련 과정 적합성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신청 제한 분야 심사입니다. 정부 지원 필요성이 낮은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선별하는 심사인데요. 선택한 주 훈련 대상에 따라서 신청 제한 분야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저희가 통합심사 대상 훈련인 총 4가지 훈련에 따라서 신청 제한 분야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신청 제한 분야 유의사항은 설명서 4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과정은 신청 제한됩니다. 순수 자기개발이라든지 취미 목적의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공통 법정 훈련은 신청 제한됩니다. 사업주 위탁은 시사상식, 부동산, 심리상담, 아동교육 및 보육 관련은 일부 허용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직종을 신청하시려는 기관께서는 직종별 부적합 사례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과정들은 선정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산업안전보건 등 공통법정훈련은 이제 신청 제한된다는 거 안내드리고요. NCS 개발 직종의 훈련 내용이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도 부적합됩니다. 네. 해당하는 내용 45페이지에 저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육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앞서 보육 관련은 사업주 위탁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다고 안내드렸잖아요.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NCS 4수준 이상 적용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사업주 위탁 훈련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훈련 대상이 교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아니면 보육 분야 재직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실무훈련 과정이어야지만 신청 제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제한 분야 심사가 이제 적합된 과정은 두 번째인 과정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훈련기관께서 다 이렇게 편성하신 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거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항목 훈련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내용은 훈련 과정과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과 훈련 대상 수준이 다 부합을 해야 됩니다. 훈련 과정명 따로, 훈련 목표도 따로, 그 다음에
그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정말 맞지 않는 훈련 대상자를 기입하신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미흡 판정으로 최종 부적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명과 목표, 대상 수준, 내용 요거 좀 고민하셔서 편성해 주셔야 되고요. 훈련 내용은 총 3가지 또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적정성입니다. 내용 적정성에서 실업자 국기에만 별도로 보는 게 있는데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국기 직종 편성 가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 홈페이지 집체훈련심사센터 자료실 48번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편성 가이드 반드시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핀테크라는 직종입니다. 저희가 직종, 편성 가이드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직종명이 나와 있고요. 직종명 옆에 기준 훈련 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 정의가 안내되어 있고요. 그럼 이 직종 정의에 부합하게끔 훈련 목표나 훈련 내용을 편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 과정 시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직종별로 다르니까 꼭 확인하셔서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NCS 코드별로 권장 능력 단위, 그다음 선택 능력 단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기 직종 편성 가이드와 설명의 자료집 참고하셔서 과정 편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 과정과 자영업자 특화 과정입니다. 저희가 창업 과정을 편성하실 수도 있고 자영업자 특화 과정을 편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창업 과정이라고 하면 창업에 필요한 교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시를 들려드리면 회계라든지 상권 분석, 상법, 마케팅 홍보 이렇게 창업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이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영업자 특화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자영업자 특화 과정 여부인지 체크하시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특화 과정의 차별성이나 특징에 대해서 그 강점에 반드시 관련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교과목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입니다. 저희 페이지, 설명의 자료 좀 58페이지에 자격증 취득 과정 신청 가이드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등 관련되어서 이제 편성 가이드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편성 가이드도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은 출제 과제가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출제 과제를 반드시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아마 재직자 훈련에 대한 수강이 1년에 연 5회로 이제 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과정 편성하실 때 이거 유의하셔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격증 과정은 보통 한 개 과정으로 신청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할해서 신청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자 훈련은 수강이 연 5회로 제한이 되니까 이게 자격증 과정도 분할하는 거를 꼭 고려하셔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정직무교육입니다. 저희 법정직무교육 신청하실 때도 법정직무교육 해당 여부에 예, 아니요가 있습니다. 예를 반드시 선택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법정직무교육 해당 사유에 관련 규정이 있겠죠. 관련 법령, 관련 규정, 법적 근거를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직무교육도 마찬가지로 최신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부적합 판정되니까 이거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편성하시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설명에 대한 59페이지에 현장 실습 신청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과정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주 훈련 대상에 따라서 편성 가능 단위가 다릅니다. 실업자는 능력 단위로만 편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직자는 능력 단위 및 요소로도 편성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훈련 내용의 두 번째입니다. 시간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종별, 자격별 기준 훈련 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고문과 설명의 자료집에서 확인 가능하신데요. 기존 훈련 시간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기존 훈련 시간보다 초과해서 편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과하게 되면 왜 초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반드시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초과 사유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능력 단위 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능력 단위 훈련 시간은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총 3가지 교과로 편성 가능하신데요. A 교과 20시간, B, C 20시간씩 총 60시간이 이제 능력 단위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부터 1시간부터 훈련 시간의 150%까지 편성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A 교과도 1시간부터 30시간까지 편성이 가능한 거고요. B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을 때 제 마지막 예시 4를 보면 저는 150%까지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A 교과, B 교과는 총 30시간씩 신청을 했고 C 교과는 능력 단위 훈련 시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총 80시간이 되는데요. 이 80시간도 60시간의 기준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훈련 시간이 세 교과를 합한 60시간보다 적거나 아니면 같다고 하면 추가 사유를 기입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NCS 능력 단위별로도 합계 훈련 시간이 초과해버리면 반드시 사유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시간 과다 편성인데요. 이렇게 편성한 그 훈련 시간 교과목별로 또 편성을 하시잖아요. 이 시간들이 훈련 목표와 능력 단위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유사 교과가 중복되어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교과가 혹시 편성되어 있는지, 능력 단위 훈련 시간 말고 그 이외에 기타 사항을 편성했는지 등을 검토하는데요. 훈련 시간 과다 편성 사례입니다. 이 중에서 직업 상담사 하나만 말씀드릴 건데요. 심리 상담이라는 NCS 능력 단위를 활용했어요. 그런데 BNCS 교과에서도 심리 상담이라는 교과목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사한 교과목을 중복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편성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심리 상담이라는 교과목을 활용하시려면 NCS 능력 단위에 있는 교과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유사한 거 중복해서 편성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재량교과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통합심사부터 재량교과 편성이 허용이 되었는데요. 훈련생 관리를 위해서 입학, 수료, 또는 취업활동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재량교과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총 훈련 시간의 10% 내에서 최대 2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시간이라고 한다고 해서 10%인 100시간까지 재량교과 편성을 허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 20시간까지 편성이 허용되고요. 이건 직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20시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종별 부적합 사례지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종별로 기준이나 안내사항이 다릅니다. 재량교과 편성 방법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NCS 적용으로 훈련 과정을 편성했다 라고 하면 BNCS 교과 이론 부분에 재량교과라는 교과목을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 칸 띄우거나 아니면 오탄하거나 요거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띄어쓰기 없이 재량교과라는 교과목으로 신청해 주시고 세부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NCS 비적용 훈련 과정은 BNCS 교과목 중에서 재량교과라는 교과목을 하나 편성한 다음에 상세 내용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설명의 자료집 추가 안내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교과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훈련 방법이나 평가 방법 이런 거는 아마 별도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교과 교과목에 어떤 거를 이제 운영하실지 세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재량교과라고 교과목을 꼭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훈련 내용의 세 번째입니다. 교재 적정성을 보게 되는데요. 교과목에 필요한 모든 훈련 교재는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형 교과라든지 아니면은 자체 교환, 무료 지급 교재,
이런 프로젝트 교재, 모든 종류의 교재는 반드시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증빙 파일 같은 경우에도 표지와 목차를 반드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법령 개정이나 자격증 출제 기준 변경 같이 최신성을 반영한 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재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편성한 교과목이 있어요. 그럼 그 교과목에 해당하는 교재가 다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상세하게 목차를 작성해 달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10가지 교과를 편성했는데 9가지만 교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한 가지 교과는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훈련 교재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겠다고 하신 교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반드시 NCS 학습 모듈을 활용하시던지 자체 교환을 활용하시던지 시중 교재를 활용하시던지 하셔서 반드시 관련 내용을 다 포함한 교재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좀 안내가 드리는 사항이 있는데요. 편성된 교과목과 연관되는 교재명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의 이제 교재 제목이 아니라 관련되는 교과목 그 교재명을 사용해 주시고요. 교재 목차를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차에 대한 페이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교환 만드시는 훈련 기간도 많으신데요. 반드시 해당하는 목차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차에 해당하는 페이지도 같이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격증 취득과정 교재 같은 경우에는 출제 과제가 안내되어 있는지,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 확인 가능해야 되니까 이거 유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훈련 방법입니다. 훈련 방법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입니다.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에 적정한 교수학습 방법인지 적정한 평가 방법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예시를 든 게 훈련생 실습이 필요한 교과가 있습니다. 훈련생 실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르치시는 교수학습 방법을 강의법만 한다든지 그냥 문답법만 한다든지 그냥 실습 교과가 진행이 되기 좀 어려운 교수학습 방법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서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 평가가 필요한 교과목인데 평가를 논술형 시험으로 한다고 서술형 시험으로 한다고 기입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실습 교과를 논술형 시험이나 서술형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습 교과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관련된 건 다 직종별 부적합 사례집에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실습을 강의법을 못하냐 서술형 시험을 못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강의법과 평가 방법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 혼합형 방법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꼭 혼합형 선택해 주시고 실습 교과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강의법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자료집 64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번째 항목입니다. 훈련 교강사인데요. 저희가 교과목별로 훈련 교강사가 그 훈련을 가르치실 수 있는지 그 역량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소 기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충족 여부를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들 아마 사전에 등록되는 NCS 확인 강사는 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시는 사람만 승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모든 훈련 교강사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교과목별로 적정성을 보게 되는데 등록해 주시는 교강사 전공, 학력, 그리고 강의 경력, 현장 경력, 관련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서 교과목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충족을 할 수가 없고요. 부적합이 되고요. 그리고 교과목의 요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 미용 경력 자격만 있는 훈련 교강사인데 헤어 미용을 가르치겠다고 등록하신 경우에는 적정하지 않은 걸로 해서 부적합이 되겠죠. 2번째는 기능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교강사이신데
기능장 과정, 그러니까 고급 과정을 가르치시겠다고 하면은 이건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봐서 부적합이 됩니다. 교과목당 총 3명까지 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등록하실 수 있고요. 3명 중에 한 분이라도 충족하시게 되면 과정은 적합이 됩니다. 하지만 3명 모두 다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왜 저는 3명을 등록했는데 뭐 2번째 강사를 하고 싶은데 실시 전환이 안 돼요 라는 질문도 있으신데 그 교강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실시 전환 등록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명까지 등록은 가능하시나 이 3명에 대한 역량의 적정성을 각각 판단해서 충족, 미흡 이런 식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4번째입니다. 훈련시설 항목입니다.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에 따라서 이 필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게 되는데요. 훈련시설 목록과 훈련기간 시설 관련 증빙 자료를 이제 활용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설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기필답형 국가자격 그리고 이론형 법정 직무교육은 실습 관련 훈련시설과 훈련 장비가 면제됩니다. 관련된 자격 목록은 설명의 자료집 68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기교과를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시설과 장비를 면제해드리는 이유는 필기와 필답형, 이론형, 실습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면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 교과목상에 실습 내용을 추가로 편성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훈련시설과 장비를 이제 심사를 하게 되니까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수 훈련 시설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도면을 올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단 조건부 판정 시에는 평가 점수는 최저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설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시설만 등록 가능하신데요. 훈련 과정에 등록된 시설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용도가 다른 시설은 각각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도장 교육을 하는데 도장 실습실과 샌딩 실습실을 각각 구비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NCS 기반 훈련 기준상 겸용 시설인 경우에 한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기준 자체가 더 면적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 기준을 충족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증빙 파일은 훈련시설의 상태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이어야 되는데요. 이거 강의하실 때 실질적으로 훈련을 운영하시는 상태를 기준으로 사진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강의실이다 라고 하고 뭐 책상이나 아니면 실습 도구나 이런 거 없이 올려주시게 되면은 그냥 적정한 훈련시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 이렇게 예전에 찍으신 거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이제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내부 사진 없이 그냥 건물 사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도면 등만 제출 시에는 조건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시설 등록 시 유의사항인데요. 시설의 사진과 기재 면적은 실제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시설 신청하실 때 저희 이 강의실은 몇 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거랑 실제 강의실이랑 실제 실습실이랑 정보가 일치해야 됩니다. 강의실 면적이 49제곱미터인데요. 실제는 45다 라고 하면 사실과 다른 강의실을 신청을 하시는 게 되겠죠. 이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훈련 기간이 아닌 다른 기관 사진이나 다른 기관 시설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니까 꼭 반드시 훈련 기간에 사진이나 시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중요한 사실인데요. 신청 시 등록 시설은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인정받은 시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층으로 지정받았는데 4층을 올리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훈련 기간이 다른데 다른 기관 거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 시설인데요. 지정 시설이 아닌 타 지역이나 타 기관 시설을 등록할 경우에는 인정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 지역이에요. 대구 지역 훈련 기관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훈련 시설을 등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훈련 장비입니다. 훈련 장비 심사 기준은 훈련 정원에 따라서 훈련 내용, 방법, 그리고 산업 현장 활용도 대비 훈련 장비 개수가 적정한지, 훈련 장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필기 피탁병 국가 자격, 1학년 법정 직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실습 관련 훈련 장비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필수 훈련 장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훈련 시설과 훈련 장비 조건부 심사 있으니까 조건부 판정 받으면 되니까 그냥 뭐 이번에는 좀 급하니까 그냥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조건부 판정을 받게 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늦춰집니다.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이게 최종적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증빙이 된 다음부터 운영 가능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조건부 판정하게 되면 각 항목의 우수성에서 최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로 다음에 심사할 성과 적정성과 산업지역 인력수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청하실 때 꼭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하셔서 조건부 판정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비명은 NCS 기반 훈련 기준에 제시된 훈련 장비명 기준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등록하시는데 좀 상세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모델명이라든지 아니면은 120인치 전동 스크린이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말고 우리 훈련 기간은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다, 옛날에 구입을 해서 모르겠다라는 경우가 있다면 이 비고란을 활용하셔서 상세하게 기입을 해주세요. 우리는 훈련시설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더 있다, 아니면 장비에 대해서 무슨 할 얘기가 더 있다 라고 하면 비고란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모델명에 단순 브랜드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나 지도 점검 및 현장 시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델명을 좀 상세하게 어떤 장비에 표기되어 있는 모델명을 기입해야 되는 거고요. 모델명이 없는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정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성과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적정성 심사는 이제 실업자 계좌제만 해당이 되는데요. NCS 소분류 기준, 그러니까 직종별로 수료 인원이 5인 이상인 실업자 계좌제 훈련만 성과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실적 산정 기간은 앞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 종료 과정이고요. 통합심사 관련된 실적만 해당이 됩니다. 통합심사, 특별인정 추가심사, 수시심사 등 통합심사로 공고된 훈련 과정만 훈련 실적 산정 대상이 되고요. 심사 방법은 지표별 산정 기준을 점수를 합산해서 저성과 과정은 부적합하게 되고요. 앞서 추진 방향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고성과 직종 심사 기준 완화할 거고요. 저성과 직종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급 조정 직종인 NCS 소분류로 8개 직종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상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 공급량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료집 76페이지, 77페이지 어떻게 선정되는지 매우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고요. 성과지수 85점, 성과창출 가능성 15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 교과서, 훈련 방법, 훈련 장비가 앞서 과정 적정성에서 심사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훈련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과정 적정성에서 심사위원 정성평가 점수를 2.5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NCS 확인 강사, 그러니까 충족으로 심사된 훈련 교과서 중에서 NCS 확인 강사 점수를 2.5점으로 환산해서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5점 만점으로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실업자 계좌제는 회차 제한이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없거나 직종별 수료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안에 5회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과적정사 심사를 통과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회차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수료 인원과 관계없이 직종별 취업률 또는 수료율이 0%인 과정이거나 아니면 성과적정사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과정은 부적합되어서 이제 운영할 수 없게 되겠죠.
우수기간 같이 유효기간 1년 초과되는 과정은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마다 부여받은 회차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안내드릴 말씀이 성과정정상 심사 없이 실적이 없거나 5인 미만으로 적합된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전부터 안내가 드렸는데요. 그 과정을 유효기간 내에 5인 이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본 심사부터 성과적정성에서 바로 부적합한다고 안내드렸고 이번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겠다고 선정 받으신 과정은 반드시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실업자 국기는 산업지역 인력 수요 심사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대상은 과정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실업자 국기 훈련 과정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실적 산정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 훈련 종료 기준입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은 지표별 산정 기준 점수를 토대로 국기 직종 훈련 과정별로 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 과정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산업지역 인력 수요, 그러니까 산업지역 인력 수요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산업지역에 대한 수요를 안내드릴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대구 지역의 용적 과정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물량은 뭐 100명입니다 라고 만약에 안내가 되겠죠. 그럼 그 과정 중에서 90%는 운영 실적을 보유한 훈련 과정으로 배정을 할 거고요. 10%는 그러니까 신규 기간이나 실적이 없거나 90%에서 선정되지 않은 과정 중에서 순위를 부여해서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 규모 내에서도 한계 기간에 독점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순위 기간의 과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한 기간에서 무조건 다 독점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산업지역 인력 수요지표는 설명의 자료집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 확인 가능하신데요. 성과지수가 80점입니다. 성과적정성 지표랑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직종별, 그러니까 국기 직종 취업률, 국기 직종 고용 유지율, 그다음에 훈련생 만족도, 훈련 이수자 평가가 총 80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성과 창출 가능성은 성과 적정성과 다르게 과정 적정성 5개 항목이 모두가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 내용과 훈련 방법은 2점의 배점으로, 훈련 시설과 장비는 3점의 배점으로 이제 심사하게 될 거고요. 훈련 교강사는 총 3가지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정 적정성, 그러니까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과정 적정성 훈련 교강사의 우수성을 3등급으로 평가한 심사위원 정성평가 점수를 3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이제 3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점은 충족으로 인정된 교강사, 그러니까 NCS 확인 강사 점수를 5점으로 환산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정된 교강사 중에서 관련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 취득 비율을 계산해서 2점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신청한 교강사가 10명이에요. 그런데 관련된 직군교사 자격을 보유하신 분이 5명이에요. 그럼 50%가 되겠죠? 그러면 2점 곱하기 50% 해서 1점이 부여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한 분도 안 계시다라고 하면 0점이 부여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 창출 가능성이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가감점이 있습니다. 가점에는 우수기간 여부인 우수훈련기간인 경우 3점, 최우수 훈련기간인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할 거고요. 중도 탈락 비율에 따라서 가점 3점까지 부여하게 될 거고요. 국기 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인데 총 훈련 시간 중에서 권장 능력 단위를 40% 이상 편성했다 라고 하면 2점의 가점을 부여할 겁니다. 감점이 있는데요. 시정명령부터 정과정 위탁 제한까지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관련된 지표는 상세하게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 확인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업자 복귀는 이제 회차 제한이 폐지됩니다. 회차 제한이라는 것이 이제 없을 건데요. 그러면은 회차 제한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과정을 선정하는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간이 나와 있고요. A 기간, B 기간이 나와 있고 과정명은 A1, B1,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업지역 인력 수요 아까 그 지표별로 심사를 한 결과 90점, 90점, 80점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됐고요. 그러면은 순위를 매기게 되겠죠. A1이 1, B1이 2, 뭐 A2가 3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90점으로 동일하니까 1등, 1등, 3등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지역 인력 수요, 그러니까 뭐 대구 지역의 용접 분야의 범위가 50명에 대한 그 선정 물량이 부여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원에 따라서 50명까지만 과정을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1 가정 20명, B1 가정 20명, A2 가정 10명이니까 B2는 사순위라고 하더라도 선정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드리는 선정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과정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A 기간 같은 경우에 A1과 A2 과정이 적합이 되겠죠. 그럼 이 정원은 총 30명이고요. A 훈련 기간은 이 직종에 대해서 30명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 가능하십니다. 이번 회차에는 A 과정 10명 운영하고 다음 회차에는 B 과정 10명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하시게끔 자율성을 이제 부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과정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A1 과정만 30명 운영해야지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개설 과정은 나중에 신청한 또 삭감이거나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있으니까 운영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과정은 반드시 다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정오표와 함께 안내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요. 직업훈련 성과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훈련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속적인 훈련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훈련 수료 이후 취업이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훈련 계속 참여 불가자라고 이제 명칭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훈련 과정 통합 심사, 일반고 특화 과정 심사에서 제외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훈련생 유형을 파악해서 훈련생별로 증빙 파일을 첨부해서 HRDNet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사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를 해서 승인받은 훈련생들만 저희가 실적 산정해서 제외를 할 수 있겠죠.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달에 신고를 하실 수가 없고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대상은 2018년 1월 1일 훈련 종료일 이후인 훈련생 대상입니다. 관련된 훈련생 유형과 증빙 파일은 저희가 추가로 안내드린 자료 그리고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고되어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성과 적정성 심사 및 산업지역 인력 수요 심사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훈련비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훈련비 심사 신청 과정 중에서 고급 및 특화 과정은 정부 지원 승인 훈련비를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비 지원 단가, 그러니까 NCS 지원 단가보다 조금 더 많이 훈련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모든 과정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고급 및 특화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비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급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급 및 특화 과정에 대해서만 NCS 지원 단가 이상으로 훈련비가 결정이 됩니다. 고급 및 특화 과정인지 아닌지 심사 기준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반 과정이다 라고 하면 NCS 지원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급 및 특화 과정이다 라고 하면 훈련비 심사를 하게 됩니다. 훈련비 심사하기 위해서는 훈련비 산출 내역서 등 증빙 자료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는 게 있으니까 자료지 86페이지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훈련 교강사나 훈련 내용이 필수사항이 있는데요. 훈련 교과서 전공이나 경력이나 자격이 우수하여야 됩니다. 필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훈련은 레벨 5 수준 이상 난이도가 높거나 타 훈련 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좀 특별한 과정이어야 되고요. 중소기업 특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내드린 것 같이 레벨 4 수준 이상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경영 과정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1개 이상 충족할 경우에 고급 및 특화 과정으로 인정되게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자료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연장 심사입니다. 유효기간 연장 심사는
이미 이전에 기승인 받은 과정을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요건에 모두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통합심사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료 예정인 과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통합심사 공고일로부터 2주 전 기준으로 개설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5인 이상으로요. 그리고 전과적 위탁 제한 및 해당 과정 위탁 제한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과정이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훈련 과정 편성 변경이 필요 없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자격증 출제 기준이 바뀌었는데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부적합 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실업자 계좌제 같은 경우에는 직종별 평균 취업률 이상인 훈련 과정만 신청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통합심사 인정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기준 시간 너무 많이 초과하시거나 이런 거는 아마 안 되시겠죠. 그리고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직종별 평균 취업률 이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사전에 직종별 평균 취업률 이상의 과정만 신청 목록에서 조회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심사입니다. 심사 대상은 조건부 적합 판정된 과정 중 조건부 심사를 신청한 과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별도 절차를 거쳐서 최종 적합된다고 했잖아요. 훈련 시설과 훈련 장비에 대해서 조건부 사유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이게 적정한 훈련 과정으로 보완한 과정에 한해서만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심사인데요. 이의신청한 훈련 과정 대상으로 판정의 적정성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심사입니다. 본 심사 결과 부적합 또는 조정되거나 직종 변경된 훈련 과정 중에서 이의 신청한 훈련 과정을 이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본 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한다고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추가로 뭘 더 올리고 싶어요. 절대 안 됩니다. 최초 신청한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이의 심사 신청이 진행이 되니까 이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한 과정은 조건부 신청이나 실시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통합심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1권은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심사 기준을 안내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직종이 너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종별 부적합 사례집을 통해서 직종별 특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안내드린 사항이에요. 이거는 모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신청하시려는 직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꼭 반드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설명의 자료집을 읽지 않으시고 신청을 해주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